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태극 FM2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민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은 신정이죠. 신정은 주로 서양에서 세는 설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정은 2월 1일 날 음력으로 2022년 1월 1일이 구정이 되죠. 2월 1일 날 이제 구정을 맞기 전까지 오늘 신정을 맞았기 때문에 1월 1일 날 이민년 저를 비롯한 우리 자유우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제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의 어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건강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에는 비빔밥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대 면역학자 이왕재 교수께서 면역을 증강하는 것은 식사도 잘하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비타민 C를 복용을 해야 된다. 비타민을 복용해야 된다. 비타민 C를 복용하고 그 외에도 복용을 하는데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게 좋다. 비타민 C는 이왕재 교수께서 소개한 것은 고려원단의 비타민 C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군데 약국을 가보니까 유한양행에서 나온 거 일동제약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고려원단에서 나온 비타민 C는 300알이 돼가지고 굉장히 돈이 한 3만원 정도, 2만 5천원, 3만원 정도.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일동제약에서 나온 것들은 한 만원 안팎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매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생강을 절편으로 만든 게 있답니다. 생강을 절편으로 만든 걸 먹으면은 절대 감기, 독감 걸리지 않고 면역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우리 건강 관리의 중요성, 면역 증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저는 편의상 저쪽 아이들, 저 아이들이라고 그럽니다. 저 아이들의 플랜과 여론 조작 행태를 감지해야 된다. 그래서 감지를 이제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 그 집권 시절에 선전장관을 했죠. 이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99% 거짓에 1% 진실을 버무려서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3인송어라고 있죠. 세 사람이 모이면은 호랑이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조작을 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한다. 개표는 이제 정부가 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세 번째,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사전 투표가 표지되고 투표지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전자개표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아이들은 보면은 입거 돌디,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인간의
인간의 얼굴을 했지만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아이들은 둘러대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양두구육, 양머리를 갖다 놓고 계곡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부해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살부해는 1920년도에 저 북만주에서 자기들의 조직이 탄로나면은 자기 아버지까지도 동료를 시켜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살부해입니다. 이게 공산당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말이죠. 이전투구를 얘들이 지금 현재 합니다. 이전투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가 진흙탕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묻혀가지고 막 대들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어를 하려고 대들다 보면 똑같이 진흙을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이쪽 아이들은 우리 우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잘 아는 분이 오늘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점심을 먹다가 이재명이 자기 형수한테 요간 거를 잠깐 이제 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구전 홍보를 당했는지, 에이 그거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그렇게 욕을 할만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전 홍보로 얼마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쇠뇌 조직을 하고 쇠뇌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론조작인데, 여론조작의 가장 드루킹이 김경수가 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무슨 출판사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봉구 TV에서 저쪽 아이들의 플랜 로드맵을 입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정 전까지는 이렇게 밀리는 척 하다가 신정에서부터서 여론을 띄워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례를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사례는 국가 안정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할 때 누구든지 전쟁을 싫어하죠.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2010년에 저쪽 아이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지자체 선거를 할 적에 천안함 폭침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을 하니까 6월 달에 지자체 선거를 하면서 그쪽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프레임이 뭔가 하면은 전쟁이냐 평화냐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정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고 두루뭉실 해가지고 이렇게 문항을 넣는 겁니다. 이 문항 한마디 한마디 넣는 거에 따라서 그 차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집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측 사람 우측 사람 5대5 반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 6대4 정도 비율을 듭니다. 그러니까 더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봉구 TV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했는데 저쪽 아이들의 노둠의 플랜을 입수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구정이란다. 신정 전까지는 여론이 팽배하게 좀 뒤진 척 하면서 신정을 맞이해서 또이또이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쭉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그 플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지피지기와 우리의 전략 전술, 지피는 적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죠. 지기는 우리 쪽 형편을 알아야 저쪽 형편도 알고 우리 쪽을 알아야 되죠. 저쪽 아이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십시오. 입거 돌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돌아서면 뒤통수, 인면수짐, 둘러대기, 양두구육, 살부예, 이전투구, 이렇게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 자유우파의 대응이 미숙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여보이연합하고 엄마부대가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지만은 수십 년 동안 저쪽 아이들은 준비를 해놓고 우리는 순진한 호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아이들은 5부를 장악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부, 노조부를 다 해가지고 횡포로 만행을 5년 동안 해왔는데 국가를 파괴하는 일만 했던 겁니다. 문재명의 횡포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많습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아이들은 포퓰리즘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아이들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휘둘려 나가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깨우쳐서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략전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건 큰 그림이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정권교체입니다. 이유 없이 정권교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림, 개체를 말하거든요. 이건 디테일에게 하나하나. 근데 저쪽 아이들은 말이죠. 저쪽 아이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익과 좌익이 1대1로 붙으면은 우익이 자유우파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은 우익 쪽에 어떤 사람을 넣는가 하면은 여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간자, 세작, 첩자, 간첩, 엑스맨, 프락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 내용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쪽에 사람을 심어가지고 우리 쪽을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쪽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프락치 있죠? 지금 그 자들 누구인가요? 전부 지금 현재 우리 쪽에 와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를 돕고 윤석열 후보를 띄우고 저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쪽을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오늘 아까 저 유튜브에 보니까 뭐 준석이 뭐 사주학원을 넣었던가 봐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준석이란 말은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사주를 딱 넣으니까 아니 그 사람 사주 영정이 보이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잠깐 듣다가 지금 이제 방송을 합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좌편향된 기레기, 그리고 좌편향된 유튜브, 여기에 나가서 말꾼들이 나가서 지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 쪽에 선대위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지 않고 저희들이 난장판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작들이 간자, 첩자, 간첩, 엑스맨, 프락치 얘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쪽을 이렇게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 전략으로 나가면서 우리들이 이슈는 이슈로 덮고 나가야 됩니다. 이슈는 이슈로. 그리고 우리들 방법은 구전 홍보. 입으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읍소하면서 호소하면서 계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디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각자 염추를 해서 고되고 힘들지만은 오직 정권교체라고 하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뼈가 닳도록 분골쇄신해서 반드시 2022년 3월 9일에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신무기가 뭐냐? 신무기가 뭐냐? 첫째, 대한민국 및 회의의 진성애국자들입니다. 진성애국자.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하는 진성애국자들.
그리고 참신하고 원칙과 공정을 가진 후보들을 한 후보가 되도록 후보들을 거중 조정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반드시 단일 후보로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후보가 난립할 경우에 두세 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로 전략적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스피커라고 하는 스피커인데 스피커라고 했네. 스피커라고 하는 소위 언론은 SNS에 속하는 유튜브가 단연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지상파, 종편 전부 저쪽 아이들을 넘어가죠. 언론도 지상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량 영향력이 큰 유튜브를 몇 곳을 소개하면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고성국 TV, 최병묵의 팩트, 송은재 TV, 심재철 TV, 가로세로 연구소 TV, 신지호 쿨톡, 신은균의 국방 TV, 와이타임의 추북일 유튜브, 따따붙다 민영삼 배승희 TV, TV조선 김광일, 그 다음에 TV조선 팩폭시스터, 공병호 TV, 손상대 TV, 양대림 연구소, 황태순 TV, 김영환 TV, 전여옥 TV, 이봉규 TV, 옳은소리 유튜브, 신의 한수, 홍철기 TV, 성창경 TV, 뉴스 데일리 베스트 유튜브, 이정훈 TV, 경제사회 TV, 문갑식의 진짜 TV,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 태극 FM 생방송, 박완성 TV 유튜브, 유동균의 시사뉴스 유튜브. 이 분들이 방송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유튜브를 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치가가 돼야 됩니다. 즉 평론가가 되셔서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국민의 도리, 즉 권리 행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각자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저쪽 아이들의 권모술수를 파악해서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이 반드시 평론가가 정치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의 권모술수를 파악해서 저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마지막 팁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선거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은 여기에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선거가 폐지돼야 되는데 사전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 3월 4일에서 3월 5일 사전선거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폐지돼야 되는데 전자개표기가 폐지 안 되고 전자개표기로 분류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종사원들을 일방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걸 야당 관계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이제까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린선거 감시단하고 민경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우파 애국국민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서 이번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우파 후보가 당선되도록 정권교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인데 아까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려고 해서 바꿨는데 오늘 2022년 1월 1일 토요일입니다. 독립언론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오늘은 지금 현재 2022년 이민년을 맞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서 애국 국민들이 해야 할 것. 방금 전에 보여드리는
유튜브들이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서 평론가가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전부 평론가가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입으로 구전해야 됩니다.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태국 FM 생방송 2는 오늘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이민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